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참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되실 때까지, 또 여러분은 이해하셨지만 저희가 이해 못하면 저희까지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파드리는 네. 언더스탠딩. 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 저희를 잘 못 보셔서 아주 심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왔습니다. 예. 오늘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내비게이션 잘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불신합니다. 나 참. 몇 번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제 네. 뜻대로 갔다가 네. 성공한 경험이 한두 번 생기니까 있으니까 아. 뭐 그냥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게 되더군요. 잘 우매한 청중들이 우매한 국민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한다. 그렇기도 하고 네. 다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니까 다들 이쪽으로 가실 거야. 나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네. 공격한 네. 그런 느낌으로 아. 예상치 못하는 길로 가야 한다 생각으로도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신통할 때도 많고 또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궁금하지만 네. 또 내비게이션 종류도 많잖아요. 음. 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네. 앞으로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서 뭔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꾼 그럼요. 몇 가지 안 되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방송 들으시면 이제 어디 가서 저 친구는 한 내비게이션 한다, 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맞습니다. 만큼 그래서 오늘 풍부한 게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업계 티맵이라는 회사 네. 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티맵이 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하면 티맵이죠.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희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티맵은 되게 잘하면서도 적자인 대표적인 회사. 그거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요. 거기도 적자예요? 성장성은 엄청 높은데 적자인 회사. 마치 언더스탠딩을 보는 것 그 같아서. 마음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 굉장히 편파적으로 아주 잘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네. 걸러서 들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티맵의 고재현 대외정책실 총괄님, 네. 그리고 티맵의 핵심 엔지니어 네. 최인준 리더님 두 분 모시고 확실하게 내비게이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고재현 총괄님, 최인준 리더님. 요즘에는 회사 직책이 뭔지 잘 조금 모르겠죠. 입에잘 안 붙긴 해요. 네. 네, 일단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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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계신 분이 최인준 리더님, 네. 핵심 엔지니어.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고재현 총괄님, 그렇습니다. 핵심 커뮤니케이터. 네. 예, 오늘 저녁은 티맵이 잘 작동 안 하겠습니다. 왜요? 이 두 분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카카오 내비와 티맵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저희가 무시하겠습니다. 카카오 내비가 뭡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 앱이라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죠.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여쭤보죠. 네. 티맵. 티맵은 제일 궁금한 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티맵은 다른 앱이하고 뭐가 작동 원리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 그 기본적으로- 티맵을 많이 써서 그냥 많이 써서 좋은 거야. 인 거예요? 아니면 티맵도 있고 무슨 말씀하신 카카오 내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이버 내비도 있어요. 네. 그 뭐가 다릅니까? 작동 원리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음. 고객들이 원하는 길을 많이 경험해봤다가 저희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비의 경험을 축적하였고 그 노하우를 쌓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 단순히 시간만 빨리 도착하는 경로를 안내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를 돌릴 수도 있고요. 예. 또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로도 안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로를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앞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티맵이 고객이 워낙 그 타사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의 힘으로 품질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좀 데이터의 일단은 데이터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사용자가 많으니 네. 좋은 내비게이션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만약에 경로를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예를 들면 딱 어떤 특정 시간대 스냅샷으로 교통 상황을 딱
사진을 찍었다고 보면 예. 거기에 있는 전체 교통량들이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의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이 티맵일 거고요. 그거 기반해서 교통 정보를 예측하고 교통량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혔다. 네. 지금 현재 막히고 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디가 더 막힐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첨언을 드리면 네. 예. 여론조사할 때 표본이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DAU가 500만이 넘은 지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 사용자. 네네.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표본이 있는 거를 그냥 곱하기 몇만 하면 네. 5천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표본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 정확도가 거의 100%에 근접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다른 쪽에서 질문을 해보면 한 1000대 차가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을 때 약 800대가 티맵을 켜고 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200대만 다른 거 키우고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막히는 정보는 비슷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아니면 CCTV로만 봐도 막히네. 그건 뭐 얼마나 걸리네. 즉 샘플 차는 한 대만 있어도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얼마 걸렸구나. 이 정도 속도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제가 네. 네. 그거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인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 쪽에서 저희 네. 회사인 을지로까지 간다고 하면 예. 을지로까지 가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린다고 치게 되면 3, 40분 뒤의 상황은 어떨까를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미래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처에 가서 또 네, 막힐 수 목적지 있으니까. 가서는 그렇죠. 교통 상황이 매번 바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흐름의 추세나 그런 예측력은 교통 데이터를 그만큼 축적해 있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더 기술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걸 만약에 택시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예. 택시 기존에는 승객이 하차를 하고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엑셀 밟고 강남역으로 가거나 본인이 아는 손님이 많이 많은 있을 어딘가로 곳 가죠. 어딘가로 가죠. 예. 예. 근데 그게 공차 시간이 있잖아요. 네. 공차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승객이 하차를 해서 어디로 가면 몇 %의 확률로 승객이 있다. 옛날의 기록을 보니까. 네. 아. 근데 그 매칭률이 97%가 넘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도. 아.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건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과거 거네요.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옛날 데이터에 9월 21일 날 저녁 6시에는 화요일 저녁 6시는 웬만하면 여기는 막히더라. 여기는 이렇게 되더라. 네. 하는 게 쌓여 있다 보면 아. 이 정도 막힐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다. 그거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네. 네.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그렇게 된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예. 현재 교통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예측력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막혔지만 현재 교통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요건 또 이런 변수가 있어 그렇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예를 그렇게 들면 바꾸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예. 평상시 월요일 지금 한 4시 정도 됐다고 치면요. 네. 4시에 여기 이 도로는 시속 한 50km 정도는 보였던 도로인데 네. 네. 오늘따라 여기가 시속 30km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실시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시간 뒤에 이 도로에 올 고객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상황은 지금 과거 대비 더 막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체가 유지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분한테 그 정보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급적 거쳐가지 마십시오. 예. 물론 그 예상이 틀릴 수는 있으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과거의 여러 예. 상황 그러면 여쭤보는 김에 막히고 있어요. 네, 예. 이 막히는 게 곧 풀릴지 계속 막힐지는 과거에도 계속 막힌 적도 있고 풀린 적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거 하냐? 어떻게 알죠? 그거는 추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그런 추세가 얼마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 어떤 특정 속도 이하로 하기야. 떨어졌을 때 하기야. 이 정체 정도는 어느 시간 정도 유지할까?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AI 같은 게 다 하는 겁니까? AI 지금 데이터가 많아서 AI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로지컬리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로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리더님 예를 들면 다른 내비게이션도 다 방식은 똑같아요?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뭐 이건 너무 옛날이라고 그러나 아이나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휴대폰에 아니 차에 아예 장착돼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과 무슨 카카오 앱이나 티맵이나 이렇게 휴대폰 베이스로 스마트폰 베이스로 하는 내비하고 작동 방식이 다릅니까? 경로 탐색을 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 경로 탐색하기 위한 백데이터들이 다를 겁니다. 단순히 기본 차량에 돼 있는 데이터는 예. 그때그때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기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서버 기반의 지금 티맵이든 이런 서비스들은 거의 1분 단위로 그 정보들을 계속 갱신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요청하든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길 안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내비게이션은 DMB로 뭔가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간격의 텀이 업데이트 속도가 길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를 캐치해서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네. 통신의 문제군요. 그건 통신의 문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어떻게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거를 가공해서 어떻게 경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예. 보면 비슷하게 서비스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좀 다르다.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그 뭐 업데이트 잘 안. 아이나비가 뭐예요? 뭐 깔려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깔려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 리더님.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100% 믿으십니까? 저도 질문 100%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죠. 언제 안 따라갈지 알려주세요. 왜요? 안 저는 따라가십니까? 이쪽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해봐요. 다른 길을 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예를 들면 말이죠? 키맵이 안내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지금 교통 상황에 봤을 때는 저쪽 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강력히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 반대 입장에서의 가보는 그거를 거죠. 경험해서 예. 과연 우리가 제공한 길이 맞았을까 틀렸을까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부러 이거 우리 제품이니까. 예. 아니 근데 리더님 비슷한 질문인데 티맵이 1위 사업자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쌓여있는 것도 많고. 그럴 거야. 근데 내비게이션은 1등의 역설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일 티맵을 많이 써요. 그래서 티맵이 쫙 예측해서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선 정답이야 라고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소수의 내비게이션 사업자면 모르겠으나 다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티맵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보고 다 글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역설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요? 예를 들면 다 글로 왜요? 몰려갈 것 같기는 하지만요. 네. 고객들의 경로 요청은 동시에 한 목적지로 동시에 요청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돼서 요청이 되거든요. 특정 도로에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은 그 길을 안내하더라도요. 네. 10시에 그쪽으로 도착하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10시 5분에 도착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10분 뒤에 도착할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분마다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경로를 갱신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의 최신 정보 기반으로 거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회피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똑같이 예를 들면 저희 뭐 2천만 되는 고객분들이 똑같은 목적지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야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목적지도 다 다르시고 요청하는 시간도 다 다르시고 한 명 한 명한테 개별로 주는 거다.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올림픽대로 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요분까지는 올림픽대로가 맞지만 요분부터는 강북강변으로 보내드려야 그렇죠. 되는 예, 게 있구나. 예. 또 요분은 다시 올림픽대로가 좀 낫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찢어준다. 그때 상황에 맞게끔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최적의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명절 때 민족 대이동 할 때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물론 개별적인 목적지는 다 다르지만 하여튼 밑으로 대량이 내려간다. 비슷한 시간대에. 네.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계속 몰아줘서 정체가 있다기보다는요. 네. 워낙 교통량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제
귀성길로 지방에 내려가는 것보다 만약에 서울로 올라오는 쪽이 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이라는 올라갈수록 목적지가 예, 같아요 다. 대안이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부산에서 오고 저쪽 목포에서 오고 속초에서 오고 이럴 때는 대안이 많지만 예. 점점점 서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대안이 별로 없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특정 도로 위주로 저희가 안내가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옆으로 고속도로를 빼서 뭐 국도로 안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네. 다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저희 때문에 어느 곳으로 집중된다 이렇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질문도 받으시죠? 저희가 맞습니다. 예. 그냥 이상한 질문. 예, 시청자를 대변해서 꼬치꼬치 때로는 건방지게 아, 전혀 이상한 질문 아닙니다.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가끔씩은 이분뿐만 아니라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잘못이라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불손하게 하느냐. 이 프로에 특히 불손한 질문에 대해서 왜 답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저는 가끔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기는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잘 맞으면 어떻게 제가 이깁니까? 즉 그 이제 그 최인준 리더님께서도 가끔씩 내비게이션 일로 가라고 하는데 일주 갔더니 더 빨리 도착하네. 그런 일은 왜 벌어지죠? 저희가 빠른 길로 안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네. 예. 꼭 빠른 길만을 보내주는 건 아닙니다. 빠른 길을 추천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반드시 빠른 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티맵을 사용하다 보시면 티맵 추천이 있고요. 그 네. 밑에 보면 최소 경로가 있고요. 네. 뭐 최단 경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최소 옵션들이 시간 있는데 뭐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최소 시간은 정말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곳을 안내하는 겁니다. 네. 근데 추천은 그렇진 않습니다. 추천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거든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일부 빠르다고 해서 10km 돌아가는 경로를 저희가 보낼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몇십 초 더 빠르다고 예. 1,000원, 2,000원 내는 도로로 저희가 안내할 거냐? 그러진 않아요. 이 각종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나마 제일 알맞은 경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빠르지 않은 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빨리 가고 싶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모르죠. 그냥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기자님께서, 추천을 보통 누르지. 나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기 편한 길이냐.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km 돌아서 가도 1분이라도 빠른 게 지금 필요한 거냐. 네, 그거를 잘 모른다. 아니면 톨게이트를 지나서 여기는 한 5,000원 내야 되는데 네. 돈을 내고도 갈 생각이 있느냐. 아니 그 돈 몇 분이나 한다고. 근데 무조건 빨리 그런 가야죠.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예. 게 팀의 추천 경로고요. 네. 예.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원하시면 최소 시간 경로를 택하면. 옵션을 선택해서 택하면 된다. 가시면 아, 네, 대신 돈도 많이 낼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돈은 길도 돌아갈 많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뭐 기름도 그리고 뭐. 하다못해 골목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건 반드시 저희 판단에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길이 진짜 빠른가에 대한 테스트도 저희가 해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저희가 추천하는 경로랑 최소 시간 경로랑 경주를 합니다. 저희도 막. 그럼 과연 어디가 더 빨랐는가를 진짜 저희 자체로 평가를 하는데 네. 최소 시간이 항상 이겨요. 그렇다고 100% 빠르다고 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네. 대부분 확률적으로 최소 시간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이것도 저는 궁금한 건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해서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 많네. 고재현 총괄님은 네. 뭐 어떤 거 질문 드리면 저는 사실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아, 혼자 나오기 뭐 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나왔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서포트. 지금까지는 거의 뭐 어. 혼자 나오셨어도 아무 문제 없으셨거든. 네. 그 안에서 데이터를 보면 네. 사람들이 내비대로 가는지 이것도 건방지게 내비를 이기려고 하는지도 보이시잖아요. 네. 그 청개구리의 비율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많은 잘 따라요? 경로 이탈을 하는 비율이요. 네. 한 20% 정도 됩니다. 의외로 우와. 많네요. 그러니까 안 맞네요. 따라가시고 이탈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잘- 이걸 보고 내 경험상 이건 아니야 하고 경로를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잡아서 이탈이 날 수도 실수한 있고요. 걸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합치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20%. 같아요. 예. 역시 8대 2의 법칙. 그런데 아까 이준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난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탈을 했는데 음.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질 떨어지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도 별도로 관리해서 왜 우리는 그 길을 미리 안내해주지 못했고 이쪽으로 보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안에서 연구를 안에서 하고 반성도 있습니다. 한다. 예. 안에서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했던 사람은 경로 이탈했는데 실제로 도착하는데 네. 보니까 시간이 줄었어요.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이 혹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수정할 것이 없는지 고칠 것이 없는지를 보고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요? 나중에 리뷰를 해보시니 반성을 해보시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시간만 빠르지 않은 길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탈했을 때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요금이 많이 나가는 경로를 회피하려고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경로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저기 요금을 내긴 하지만 난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이쪽으로 갈래라고 틀었을 때 유료도로. 예, 요금을 내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은 빠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티맵도 그쪽이 시간이 빠르다고 시간이 빠르다고 예상을 했을 텐데 저희는 요금을 내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요금을 좀 덜 내는 경로로 추천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안 여쭤볼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이 어느 정도 아껴지면 그냥 아끼라고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게 그거였어요. 이게 추천 경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허용 범위를 우리가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최소 시간이라고 그러면 기계가 무조건 최소 시간 뭐 어떻게 되게 심플한데 적절한 게 뭔지를 그래, 추천한다는 건 요금을 네가 생각해서 그 허용 범위를 뭘로 그렇게 생각할 못하는 거냐. 거죠. 저 같으면 2만 원 더 내더라도 빠른 길로 가자.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지금 방송 늦었다 지금 언더스탠딩. 30초로 빨리 가게 하는데 2km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그렇죠. 30초 빨리 갔는데 2,000원 내야 돼. 그건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저는 거냐. 당연히 2,000원 냅니다. 그 허용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그 있는 리더님이 회사들의 결정하십니까? 오늘은 노하우가 될 거고요. 2km까지는 허용해 주자. 뭐 이렇게. 그게 날마다 이렇게 틀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 수치들을 튜닝해 오냐면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튜닝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 정책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수치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봅니다. 그러면 바꿔본다고요? 예를 들면 뭐 나는 그러니까 1,000원의 그 가중치를 주겠다. 네. 뭐 1,000원 내가 아끼려면 그 일반 원래 가는 경로로 주겠다라고 하면 네. 1,000원의 가중치를 주던 거를 그러니까 1,200원으로 바꿔보거나 아. 900원으로 바꿔보거나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이 평화화되는 겁니다. 안정화되는 거. 그 수치가 안정화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예를 갔다 들면 한다는 의미는 이탈률을 보고 경로를 이탈하는 비율을 보고 고객들이 저희 경로를 따라가는 것들도 보고 요 정도 수치 되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이탈을 안 하는구나. 네. 이런 걸 보고 수치 조정을 하게 여기 됩니다. 어떤 몽글몽글님이 설정에 소득 수준을 넣게 해줘라 개인별로. 나 연봉 얼마다. 나는 얼마까지는 괜찮다. 사실은 연봉도 넣어야 되지만 네.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이거 근데 굉장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집에 굉장히 귀가하는 다르네. 거는 1시간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뭐 그러나 뭐 데이트 약속을 간다든가 뭐 그런 거라면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건 참 그때그때 다른 건데 대체로 요 정도로 그냥 좀 막히지만 돈 내지 말고 아끼시죠라고 할 때 고객들이 싫어 이놈아 하고 자꾸 하는 바깥으로 걸 빠지면 이때는 그냥 돈 내는 걸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정도 돈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게 그때 결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두 조금씩. 명의 고객들의 패턴 가지고 의사결정하기 쉽지 않고요. 예. 대다수의 고객들이 그런 패턴을 보일 때 저희가 바꾸게 되는 거죠. 대략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금액은 신경 안 쓰고 지금 한다. 얘는 거리도 거리도 금액이잖아요. 예, 기름값이 수치적으로 거두니까.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어느 정도 시간에 그 가는 경로냐에 따라서 달라서 예, 수치가 예. 딱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예. 들면 장거리를 갈 때는 요금의 가중치를 덜 줍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속도로 타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단거리인 경우에는 예. 그 가중치가 점점 높아져서 더 회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뭐 1호 터널이나 저쪽에 우면산 터널이나 이런 예. 혼잡 통행료를 내는 곳들은 예. 조그만 피해 가서
해도 약간 내가 비슷하니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아. 그 정도 금액까지 내가 갈까? 뭐 이런 그렇지.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고속도로 탄 분이면 야. 5,700원이든 6,400원이든 내시는데 비슷비슷한데. 시내도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2,000원 내라 그러면 뭐 내기가 이런 거 해주고 있어. 네, 그래서 수치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톨게이트마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곽순환 쪽 갈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폐쇄형 고속도로가 있고 개방형 네.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예. 개방형은 이렇게 티켓팅하고 다시 그냥 티켓팅하면서 예. 나가는 예. 곳이고 개방형 같은 경우 한 번 그냥 내고 끄는 네. 끝나는. 그런데 개방형 톨게이트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큽니다. 재밌다. 와,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형. 톨게이트가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은 장거리의 주행이 많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한 번 티켓팅하고 한 번 돈 내고 그냥 끝나는 고속도로 네. 같은 경우는 예. 거기를 통과해서 가기만 하면 이제 돈 내고 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런 쪽에 거부감이 더 큰 거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돈 안 내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거길 더 좋아하십니다. 뭘 더 어려워한다고요? 티켓을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한 들어갈 번 때 티켓팅 티켓해요. 돈 내고 끝나는 고속도로. 거기가 더 싫어요? 예. 왜 그렇지? 거긴 짧은 구간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길게 타는 유료도로는 참는데 곧 짧게 그걸 가지고 짧은 유로들어는 아까워한다 예.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것도 톨게이트마다 틀려요.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들이. 남산 터널 이런 거 억울해하겠네. 남산 터널, 3호 터널, 네, 저쪽 그런 우면산 거. 터널 이런 곳은 네. 조금 더 세고요. 네. 예, 저항이 고속도로 세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톨게이트 중에서도 아까 네. 했던 개방형 톨게이트들은 조금 더 세게 들어가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술마님께서 모두 똑같은 내비 사용하면 다들 한쪽으로 모니까 막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은 제 시간에 5시부터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미 5시 여쭤봤습니다. 12분에 저희가 드린 질문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음. 그래서 그때 한 명 한 명한테 맞춤으로 준답니다. 음. 여기까지만 일로 보내고 음. 여기서부터는 좌회전 하시는 게 빠르겠다 싶으면 좌회전을 알려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면 비슷한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뭐 상암동까지 가는데 네. 한 명이 5분 이렇게 뭐 한 5분 차이로 출발했다고 해봐요. 네, 목적지도 똑같고. 예. 근데 그래도 추천해주는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시간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당 다 추천해준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당 일부러 이분은 저쪽으로 가야 돼, 이분은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의도적으로 않는데. 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때 하다 보면. 요청하시는 그 시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 그러니까 시간이 요청하시는 다르니까 그 시간에 결과값이 다르다. 맞습니다. 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예. 있다. 동시에 출발해도요. 네. 다릅니까? 교차로 하나만 삐끗 어긋나도요. 결국 목적지 도착하는 건 달라집니다. 예. 한 명은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잡혔고 예. 한 명은 지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달라지니까 예. 추천해주는 값이 달라진다. 예, 그러면 오. 거기서부터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물론 예.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도착 시간 자체가. 와 그래요. 그 신기하네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네. 구글 맵에서 쓰는 구글 내비게이션을 정말 많이 그냥 다 구글 내비게이션을 쓰는 게 거의 국룰처럼. 근데 구글하고 쓰는 방식하고 티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이렇게 국내에서 쓰는 맵하고 되게 느낌이 다르던데 네. 방식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서비스가 되게 굉장히 우리께 좋아요. 한국 내비게이션이. 그건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방식이 뭐가 다른 겁니까? 앞에 보이는 UI나 UX적인 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그 지역에 맞게끔 그 UI를 구성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할 거예요. 예. 근데 뒷단에 백단에 있는 서버나 이 부분들은 비슷해요? 솔직히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지현 총괄님 오른쪽 분 너무 말 안 시킨다고 무슨 뭐라- 질문을 드려드릴까요? 네. 하고 싶은 지금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오재현 총괄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얼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모셔놓고 저기 뭐야. 그래. 오재현 총괄님. 저희 팀앱에 예. 팀앱 대리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팀앱 대리 압니다. 그게 요즘 엄청 잘 잡히거든요. 알겠어요.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자, 고지현 총괄님. 네. 요즘 그 대리나 뭐 이런 게 잘 안 잡힌다는 뭐 불만들도 많은데 네네네. T맵에는 대리 운전 메뉴가 있고 그게 굉장히 잘 잡힌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네. 첨도 시간이라고 하는 예.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리나 택시가 잘 안 잡혀가지고 그 뭐 승객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네. 티맵 안에는 티맵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티맵 대리는 거의 실패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티맵 대리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뭐 쿠폰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네. 그 티맵 대리를 잡으시면 왜왜 총괄님 잘못 알고 오신 겁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대리운전은요. 네. 1566에 1566에 전화를 하든 뭐 1577에 뭐 머시기로 전화를 하든 결국 한 전화 받는 군데로 사무실은 다 다르지만 한 군데로 간다. 그 콜이 결국 다 대리기사님 모여 계신 하나의 바다로 던져져서 똑같은 겁니다. 그건 전화 대리고 저희는 앱 대리. 그럼 앱은 좀 다릅니까? 앱 대리 시장하고요. 아. 전화 대리 시장은 분리돼. 아, 그럼 기사님 풀이 다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카카오 이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카카오하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카카오가 대부분 대리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 대리가 있고 티맵 예. 대리가 네. 있는 앱 대리 시장이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전화 대리 시장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앱 대리 시장에서 티맵 대리가 있는데 그 앱을 기사님들의 앱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앱 호출을 맞습니다, 받고. 맞습니다. 예. 호출하는 분이 앱을 쓰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화 대리 시장은 방금 말씀하신 그 1588 관- 어쩌고 저쩌고. 관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가까이 있는 기사한테 콜을 던져줘서 오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로지소프트라는 1위 업체를 인수해서 거기도 이제 아, 그럼 전화번호로 부르는 그 기사님들의 풀과 네. 앱으로 부르는 기사님들의 풀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다르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중복되는 기사님들도 있죠. 아, 둘 다 열어놓는 분도 네. 있고. 왜냐하면 전화 대리는 전업으로 하는 기사님들이 있고요. 네. 이 앱 대리는 돈을 안 내잖아요. 음. 회원 가입하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아, 앱 대리 운전을 하려고 해도 네네. 난 앱 대리 기사를 하겠다 하면 네네. 특별한 가입비나 이런 거 없다. 근데 총괄님 왜 티맵 대리는 부르면 항상 온다는 겁니까?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특히 사람 많은 데서는 네네. 몰리고 하면 왜 이렇게 안 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티맵 맞다. 대리는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이 AI 로직과 AI? 예. 네, 그 데이터 기술로 음. 최적의 이제 배차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정말 잘 잡힙니다.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님 없다는 얘기죠. 손님이 없어서 이제 공급자가 많다. 티맵에 앱 대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공급자가 많다. 잘 안 잡히니까 지금은 되게 좋다. 그리고 가격도 네. 경쟁사 대비 저렴하고요. 조금 더 쌉니까? 네, 네. 아, 그건 티맵에서? 진짜 장점이네요. 그럼 카카오 대리도 앱 대리죠? 네, 그런 쪽에서 부르는 풀하고도 또 다릅니까? 다르죠. 네. 아, 풀이 다르구나. 네네. 그럼 그 풀에 있는 분들은 오로지 티맵 대리만 부르기만 기다릴 텐데 네. 이렇게 손님이 없고 언제든지 잘 잡히면 그분들은 일감이 없다는 뜻인데 괜찮겠어요? 그분들도 다 곧 떠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이 전화 콜 대리 중에 하나를 켜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아. 대리나 티맵 대리 중에 하나를 켜놓고 보통 이게 아, 두 개- 기사님들도 네. 항상 티맵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택시 기사님들도 이제 뭐 카카오 택시나 네. 그 우티 택시나 두 개를 음. 다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티도 요즘 잘 잡힌다고 그러던데요. 우티가 엄청 잘 잡힙니다. 카카오보다 우티가 사람들이 택시가 부르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아, 당연히 아. 소수만 경쟁하니까 더 잘 잡히기도 하고 음.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우티에서 기사님들한테 보너스를 좀 보너스? 더 주신대요. 그래서 카카오가 부르고 우티가 부르면 음. 기사님은 우티로 가신다는데? 아니 우티 그리고 우티 기사님들이 훨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우티가 훨씬 잘 잡힙니다. 안전하고. 카카오 택시는 불친절하고 위험하다. 잘 안 잡힌다.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맞아. 근데 장사 안 될 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더스탠딩 우리 한참 장사 안 될 때 네.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땐 저희가 얼마나 잘해드렸습니까? 지금은 뭐 아니 근데 이것도 대리도 그게 있네요. 역설이 있네. 그러니까 1위 사업자가 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이 몰리니까 네. 공급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위 사업자가 그런 구축 효과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티맵이 지금
그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1위잖아요. 아니 팀앱이 아니고 카카오가 앱대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앱 대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카카오 내비를 대리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왕이면 큰 장에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대리운전 기사분들도 거기에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전화콜 대리 시장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앱 대리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요게 20%고요. 여전히 전화콜로 부르는 분들이 80%가 됩니다. 아, 전화로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뭐 1577 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 시장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알고 팀앱 택시나 팀앱 그 대리 기사님 잘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 오늘 이 영상은 홍보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저희는 내면 안 돼. 우리만 알고 이거 알려지는 순간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테니까. 또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앱이든 전화번호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사님들이 모여 있는 풀을 갖고 있어야 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인수하셨다 최근에. 네. 그걸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건가 보네요. 이제 팀앱도 아까 전에 잠깐 보니까 팀앱의 고민이 뭐냐. 적자라며요. 쓰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적자다. 근데 모빌리티 회사가 거의 이제 대부분 적자고요. 저희도 이제 뭐 언더스탠딩이랑 비슷하게 예.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밸류를 굉장히 높게 받아서 이제 투자를 받았고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이제 적자를 메꾸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요. 예. 이제 사회적 가치와 상생 이런 거를 네. 더 중요시 여기는 기업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모빌리티의 이동의 가치 만들어내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하지는 않으신 분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이용하다 보면 네. 예상 시간 뭐 2시간 30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막혀서 그러는지 갑자기 2시간 40분, 3시간 20분, 결국 4시간 걸릴 때가 아니 있어요. 맞아요. 그 김상훈 기자가 이번에 울분을 토하던데 자기가 팀앱을 키고 시골에 요 명절에 내려갔는데 4시간 걸린다고 하더니 네. 결국 6시간 걸렸다. 이게 뭐냐? 어? 처음부터 6시간 걸린다고 하지. 무슨 데이터를 쓰시길래 왜 4시간이라고 하고. 나는 팀앱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이 예상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아, 예. 예.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기예보도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긴 그거랑 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예정 시간을 맞춰내려고 네. 가진 데이터를 쓰고 가진 애를 쓰기는 하지만 예. 급변하는 교통 상황이 상황 미처 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4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게 6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요.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2시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맞추는 게 특히나 명절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맞춰보기 위해서 그 명절 때는 실시간 정보는 어떻게 써야 되고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게 평소와는 다른 로직이 돌아가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시간이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그나마 명절 때는 좀 높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이 시간쯤 되면 다 막힌다라고 하는 날이 특히나 명절 당일 날에는 네. 대형 보면 한 9시에서 10시 사이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게 9시부터 시작되는지 9시 5분부터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다르다는 혹은 거죠. 8시 50분 5분부터 시작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맞춰야 고객들한테 정확한 시간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 명절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교통이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을 저희는 불편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고객들은 그런 불편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분포상으로 보면 팀앱이 조금 더 빨리 도착하게 안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 경쟁사 대비?
오차율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네, 네. 딱 종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 종 모양의 가운데가 오차율 0%가 아니고요. 오차율 예. 0이 아니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약간 빨리 도착하시는 분이 많게끔 저희가 튜닝을 하고 있어요. 아, 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대체로는 예. 3시간 한 예. 50분쯤 걸리는 그래서 게 안 좋은 그 극단의 안 좋은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오차율이 낮은 분포 안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정규 분포 그래프의 종 모양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근데 대신 이쪽 양 끝단에 있는 롱테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어쨌든 고객들이 2천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경험한 분들은 예를 들면 팀에 뭐 진짜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막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썼었던 분들도 나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 한 10년 전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되게 억울하시네요. 진짜 공짜로 쓰면서 진짜 말들 많네요. 이런 아까 그런 느낌. 그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T맵이나 이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 사용하면 교통 분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길이라는 건 되게 비슷하잖아요. 어디 네. 갈 때는 뭐 강변북로를 탄다. 이게 대충 큰 경로들을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서 네네. 주로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내비게이션 쓰면 실제로 교통을 다 만약에 2%처럼 이렇게 불신 지옥에 빠진 이런 분은 아니고 합리적 의심. 그래 합리적 의심 좋아요. 합리적 의심 아니고 다 내비게이션 쓴다. 예를 들면 그 대체로 거기로 간다 하면 교통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모르는 교통상을 접한 상황하고요. 저기가 내가 막힌다는 걸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막힌다는 걸 아는 거는 결국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그 막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내비든 간에 거기를 회피해서 가게끔 한다거나 혹은 그쪽으로 보내더라도 왜 여기가 막히는지를 안내를 해주거나 대안 경로를 안내해주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T맵만 쓰지 않더라도요.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 내비게이션들이 교통정보를 감안해서 길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산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분산 효과 네, 있긴 그런데 있다. 가장 최적의. 제대로 뭔가 분산 효과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가 하나가 있으면 더 효과가 지휘를 될 해야죠. 겁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T맵이 전체 모든 고객들 모든 차량들이 T맵을 동시에 쓰고 있다.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제어가 될 거예요. 네. 일부러라도 제어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는 안 돼 있죠. 내비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전체가 다 내비를 쓰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경쟁사도 있고. T맵을 쓰는 비율은 더 적을 거고요. 예. 결국 그러니까 T맵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양은 전체 전국에 있는 도로를 지금 이 시간에 딱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다 셌을 때 현재 T맵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보면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독재자가 나와서 네. 야 이제부터 딴 건 다 없애고 T맵만 써.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네요. 네. 전체 효율화는 분명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도 그런 연구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교통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어. 과연 그게 개별 고객들한테는 더 나은 서비스냐 어. 이거는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전체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희생해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차 10대가 이렇게 빠른 길로 안 가고 조금만 돌아가시면 나머지 50대가 빨리 가는데 맞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빠르니까 가라고 해야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많은 차가 막히는데 그냥 이분들한테 몰래 다른 길 알려줄까? 하는 선택할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고 그 전체를 다 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맞긴 할 텐데요. 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길로 안내를 그래서 해줘야겠죠. 아직은 예. 나중에 뭐가 되든 말든 그냥 각자 최선을 알려준다. 현재 상황에서 현재 교통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고객이 지금 요청한 그 출발지와 목적지 안에서는 가장 네. 추천할 만한 도로를 안내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채팅창에 구글맵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글맵이 한국에 안 되는 건 지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지도를 우리나라 거는 지도를 구글에 못 주는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재현 총괄님도 그건 그 전문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아니,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구글 맵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 건 2016년도에 예. 그 저희 정책 지금도 그런데 그 국토부 장관이 이 지도 반출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지도 센터가 국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국내에 둬라. 어. 그러면 허가해 주겠다라는 거고 구글은 구글의 정책상 뭐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를 여기 한국에 외국에 둘 수 없다. 없다라는 이 그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예.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한테 이제 그 맵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쓸 수는 있으나 네네. 조금 어설픈 지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다 삭제를 하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럼 있는 반대로 티맵이 해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까? 가능한데요. 네. 해외로 나가려면 그 지역의 지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를 해야 네. 된다면. 그런데 아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는 없고요. 직접 가서 그걸 처음부터 다시 지도를 구축한다는 거는 엄청난 투자비가 나오겠죠. 그럼 대신 한다고 하면 그 로컬에 있는 지도회사와 협력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 사업 구조상 지금 당장 해외까지 그러니까 사업을 넓히기에는 제 생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중국이 또 진출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었고요. 예. 네. 지도의 문제. 그럼 결국 내비게이션 사업이라는 건 다 로컬 비즈니스의 성격이 대부분 강하겠네요. 대체로. 왜냐하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민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예. 그래야 그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그 지역에 가서 이분들은 어떤 경로를 좋아하는지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경쟁력을 과연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깔고 차 운전하는 거 보면 국민성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 운전하는 거 분명히 다를 거고요. 예, 혹은 미국 분들 운전하는 거 분명히 다르실 거고요. 근데 한국 분들 다르실 거고. 저도 티맵을 많이 쓰는데 티맵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티맵이 불편하고 카카오 내비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물론 카카오 내비가 좋다는 게 아니고 지도 기반이랑 같이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글 맵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구글 맵이 있어요. 항상 지도를 봐. 그리고 거기를 탁 클릭하고 그러면 내비를 키면 바로 이제 거기로 내비가 연동되네. 네네네. 그러니까 맵이 기반이고 거기에서 나는 이제 거기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 거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김 기사를 인수해서 카카오 맵이라는 지도에 기반해서 그 목적지에 내가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을 보여달라, 차로 보여달라 하면 이제 내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티맵은 지도가 없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약간 불편하던데. 한 번만 이렇게 내리시면 바로 지도가 보입니다. 네, TV에서 한 번만 내리시면 바로 지도 모드로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검색이 기본으로 네. 시작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이버 예, 같은 경우. 예. 근데 저희 티맵은 실제 내비게이션이 먼저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 운전을 하시는 고객분들을 더 우선 해왔던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나 차에 타서 바로 목적지 찍고 가야 되는데 예. 지도부터 떡하니 떠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 UI 자체가 최근 목적지가 먼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찍고 가시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고객에 좀 더 특화된 UI라고 보시면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쓰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데 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게 지도라는 베이스가 되게 여러 가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맛집을 찾기도 하고, 뭐 지도로 내가 뭐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라는 게 되게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어서 지도상에서 올라가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운전하신 분들이 조금 더 앞단에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UI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팀의 모빌리티입니다. 없겠습니까? 아유, 카카오. 예. 최인 그 고재현 총괄님, 네. 그 이제 고맙게 잘 쓰고는 있는데요. 네. 돈은 어떻게 버실 건가? 아 저요. 예, 뭐 저희도 뭐 걱정할 주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돈을 좀 버셔야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텐데. 그래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시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아닙니다. 저희 뭐 계획한 바대로 예. 타임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올해도 이제 대리 런칭했고 화물 플랫폼도 런칭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플랫폼 싸움은 지금 당장 어떻게 얼마를 버느냐 이런 싸움보다는 네. 이 플랫폼의 확장성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능성으로 1등을 먼저 확보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가치를 뭐 얘기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그 이후는 네, 그 이후에 다시 보여드리겠다. 그럼 저희가 뭐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T맵 대리를 이용해 달라. 네, 팀앱 대리를 그럼 그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리 부를 때는 네, T맵 대리 잘 잡히니까. 네 대리는 팀앱 대리. 또 뭐 해드릴까요? 우티 쓰시고요. 택시 잡을 때는 네, 우티. 우티. 네. 네. 우티는 우티의 콜만 받는 택시 기사님들이 따로 계십니까? 가맹 택시도 있습니다. 우티 가맹 택시. 그리고 가맹 택시는 아니지만 카카오 콜이 오면 카카오 잡고 우티 콜이 오면 우티 잡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티가 더 잘 잡히는 이유는 우티만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티 이용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걸 또? 해드릴까요? 그렇게만 충분합니까? 다 해주실 것.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티맵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T맵 대중교통. 예. 네.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 다니실 때도 목적지를 하고 예. 대중교통을 뭘 탈지도 결정해주는. 예. 아. 저희의 장점이 네. 알람을 해주거든요. 갈아타야 될 때 몇 정거장 앞에서 당신 몇 정거장 이제 곧 두 정거장 앞에서 갈아타셔야 되니까 예. 아.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람도 해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저희가 많이 써도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죠. 그것도 어떻게 플랫폼 확장이고 고객 수를 나중에 늘리는 부분에 좀 늘리면 목적이 있는 되니까. 거고. 예. T맵은 원래 SKT의 서비스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하는 게 플랫폼으로 하기 더 좋나요? 사실 SKT 밑에 있을 때 굉장히 편리했을 건 같은데. SKT 휴대폰엔 자동으로 깔려 있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단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분사를 하면서 저희 그 스타트업에 뭔가 혁신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예. 의사결정을 훨씬 더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 모빌리티가 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대기업 안에 있으면 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예. 판단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네, SK텔레콤은 혁신의 속도가 느리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 짓궂으시네 이렇게. 아니 그래도 뭐 다 해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 네. 언더스탠딩 구독은 이제 안 하셔도 되니까요. 우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티, T맵 대리, T맵 대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뭐 없냐고 했더니 T맵 대중교통도 좋아요. 하시고. 아까 저 고재현 총괄님께서 네. 뭐 당신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해주냐고 묻냐, 뭐 구독자 많냐? 두고 보십시오. 저희도-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 한 달 후부터는 우티 택시 잘 안 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아. 네, 가맹 택시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네. 예. 하시는 김에 네. 네. SKT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SK텔레콤 휴대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SK 브로드밴드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 초고속 인터넷도 많이 이용해 드릴 거고. 예. 또 뭐 해드릴까요? SK 주유소도 많이.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야, SK 그래요. 좋은 회사죠.
SK.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동 날개. 내비게이션 할 땐 진짜 많이 배웠네요.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궁금한 것들 꼬치꼬치 다 여쭤봤는데도 답을 네. 잘해주셔서 저희도 보답으로 우티 택시 많이 이용하고 티맵 대리 주로 많이 부르겠습니다. 네. 인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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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맵 모빌리티의 최인준 팀 리더님 그리고 같은 회사의 고재현 총괄님 두 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뭐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재밌게 했습니다만 오늘 네. 장 엉망인 거는 아시죠? 오늘 장도 엉망이고 사실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럴 때 또 한번 시장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렇죠. 뭐 생각보다 인생 길잖아요. 네. 퇴근길 라이브 바로 이어가겠고요. 예. 저희는 7시 45분에 오늘 7시 45분에 다시 한번 서강대 교수님 서강대 교수님? 이란 이야기. 요즘 이란 난리 났대요, 네, 진짜. 박현도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란 지금 이야기 요즘 해주실 텐데 이란이 난리인데 그래서 좀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중동에 출장 중이신데 저희가 어제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네. 오늘 바로 모셔서 저희는 언더스탠딩이니까 가능한. 네 박현도 교수님 오늘 모셔서 재밌는 네. 얘기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7시 4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